네, 안녕하세요. 코드블랙입니다. 자, 여러분, 주말 연휴 기간 동안에, 좀 편히 쉬기보다는 지금 걱정 속에 이제 하루하루를 조금 보냈을 것 같아요. 뭐, 저도 그렇고, 우리 뭐, 투자자분들 그렇고. 자, 그런데 뭐, 사실 지금 뭐, 이란이 어떻고, 뭐, 미국이 어떻고, 그런 것보다 사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뭡니까? 우리가 가장 또 고민스러운 거는, 자, 그래서 우리 증시가 어떻게 될 건지, 그래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에 대한 게 사실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을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고요. 물론 뭐 지난 뭐 수년간의 뭐 지정학적 리스크, 특히나 뭐 너무 오래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지금과 또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한번 같이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그래요. 지금 우리 증시는 대체 공휴일로 휴장이지만 지금 상해는 오히려 지금 플러스로 전환되는 부분 보이시죠? 그리고 이게 일본 보시면은 이게 지금 급락했다가 다시 반등하면서 좀 눌림을 받고 있는데 좀 제한적인 부분이에요. 그리고 특히나 처음 이제 공격됐을 때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어디였냐면은 비트코인 쪽이었죠. 어, 근데 비트코인이 생각보다 조금 제한된 흐름을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전반적으로 봐야 그래도 유가도 뭐 급등을 해왔지만 지금 다시 한번 70달러 아래로 좀 내려오면서 이거는 이제 향후 호르무즈 해협이라든지 혁명수비대와 이란과 미국,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좀 미국이 좀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정말 미국 상대로 장기전으로 갈까? 근데 장기전? 에 대한 부분 이게 요것만 되지 않고 좀 단기전으로 좀 진행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란 내에서도 이거 지금 하메네스 이후에 누가 지도부에 대한 공백, 하메네이를 포함한 핵심 지휘부 사망으로 이란 내 통제 불능 사태가 우려되는데 이거를 지금 혁명수비대 즉각적인 보복 공격을 통해서 중동 전역을 전면전의 공포로 좀 몰아넣고 있다라는 부분이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 이에 따라서 지금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실질적 봉쇄를 통해서 또 여기에 무슨 뭐 원유라든지 이런 부분 뭐 이런 얘기가 또 많이 들리고 있죠. 근데 계속 뭐 속보로 뉴스라든지 거기서 나오고 있는데 참 텔레그램 쪽에서 누가 유튜브 쪽인데 이게 좀 더 빠른 것 같더라고. 보시면은 음, 막 여기저기 계속 좀 날아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란 이끌 3명의 후보자가 있다라는 요것도 트럼프도 이게 이렇게 나와주고 있고, 그러니까 요게 지금 누가 이 이란을 이끌고 갈 거냐에 대한 건데, 트럼프는 또 이제 전 세계 여러 나라의 탄약 비축 최대 5주간 공격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있었고, 헤즈볼라 하메네이 보복 개시에 이스라엘과 맞불 교전을 좀 이어나가고 있다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요 유튜브 통해서도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좀 안내 드리는 그런 채널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일단 트럼프가 지금 이란에 대한 군사적인 작전도 4주 동안 이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도 어쨌든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걱정해야 되는 부분이 사실 요거예요. 지금 어쨌든 AI 누가 뭐 패권을 갖냐 해서 미친 듯하게 투자를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제동이 걸린 거죠, 제동. 그러면서 이제 에너지가 올라가면은 그럼 어디에 바로 반응이 올까요? 인플레이션.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다시 오르면은 어디에도 반응이 올까요? 금리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금 이게 장기전으로 길어진다라고 하면 정말 좀 더 많이 좀 돌아갈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뭐 이를 4주 이내 아니면은 지금 상황이 좀 더 진전되게 다가 진행되고 이란에 대해서 지금 새로운 지도부가 좀 만약에 정말 트럼프라든지 이렇게 뭐 이란도 좀 이렇게 변화를 이끌 수 있는 분이 좀 지도자가 나타난다고 하면은 잡는다고 하면 이란 정권을 잡는다고 하면은 좀 빠르게 좀 이 지금의 사태가 완화될 수 있다라고 봐요.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우리의 좀 어떻게 보면 투자들이 긍정적인 부분으로 좀 기대를 하고 좀 이렇게 됐으면 하겠다라는 부분이 좀 큰 거죠, 사실. 근데 팩트를 놓고 보면은 결국에는 이거 하락세는 피할 수 없을 것 같고, 그러면 이 상황에 대한 추이를 보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그럼 테마적으로 지키기 위한 관점에서 전쟁 관련된 테마주들 많잖아요. 특히나 뭐 에너지 관련된 부분 해가지고 뭐 흔히 우리가 말하는 흥구석유, 아니면 뭐 GNC 에너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GNC 에너지 말고 GSE, 하여튼 막 그런 전쟁 관련 테마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좀 나아가면 뭐 식량, 곡물 요런 것까지도 좀 이어지는 건데, 그쪽으로 그럼 잠깐 옮겨 가서 트레이딩을 하느냐,
아니면 지금 추이를 보면서 차라리 현금성 자산을 마련할 거를 좀 마련된 상황에서 요걸 놓고 이제 오히려 좀 저가 대응을 통해서 그럼 추이를 보고 좀 진행을 할 거냐에 대한 건데, 사실 미국 상대로 진행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제 중동 내에서, 그리고 좀 더 사태가 좀 빠르게 완화된다고 하면은 이제 이 전략이 훨씬 나아요. 당장 어쨌든 우리가 내일 개장하면 빠질 거예요. 하락은 피할 수 없어요. 근데 그 하락에서 지금 가장 아마 문제인 거는 레버리지를 크게 일으키고, 저는 좀, 그리고 신용 레버리지라든지 신용, 그리고 현금성 자산에 대한 관리가 안 된 부분, 늘 말씀드렸죠. 저 영상이라든지 제가 좀 이제 텔레그램 채널에서 같이 제가 어떻게 시장이라든지 이런 뷰를 좀 그려 나갈 때 늘 하던 거는 현금에 대한 부분도, 현금도 종목이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특히나 신고가 나왔을 때 플로우 올 때 챙기는 구간에서는 좀 챙긴 다음에 요거를 좀 밸런스를 맞춰 나가야 된다라는 거를 거듭 강조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챙길 거 챙기면서 현금성 자산 마련된 걸로 차라리 주도업종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 좀 더 싸게 담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저는 일단은 무게를 두고 좀 보려고 해요. 그래서 내일은 좀 이제 하락이라든지 이제 전체 계좌 통해서는 좀 약세를 보이고 있고, 여기서 또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거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끊임없이 올랐었는데 요거 부분들이 과연 어느 구간에서 지지를 받냐가 또 중요할 것 같아요. 어쨌든 실적에 대한 부분은 이제 변함없고, 다만 여기서 좀 지정학적 리스크가 전쟁이 좀 길어진다라고 하면 요게 다시 한번 또 꺾이거나 좀 딜레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좀 시장에 대한 바로미터로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방향성 자체로는 지금 당장을 논하긴, 뭐 당장은 방향성 보면 하락이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지금 안전자산으로 확실하게 좀 올려간 전형적인 리스크오프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금은도 상승을 하였고, 그다음에 빅스 변동성 지수도 좀 7% 이상 급등을 하였고, 미선물도 좀 1% 이상 하락했다가 지금 보시면은 0.57, 그리고 계속 좀 등락을 거듭하네요. 니케도 2% 넘게 하락했다가 지금 1%대까지 회복하고, 지금 여기서 이 정도 구간에서 말아주고 있는데, 아마 우리 증시도 내일 처음에 하락했다가 좀 어느 정도 반등하다가 다시 한번 빠지고, 요 패턴이 좀 이어질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좀 보여야 될 것 같아요. 뭐 당장 뭐 오늘 이렇게 전쟁이 완료된다, 아니면 끝났다라는 부분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 그렇죠? 이미 전면적 리스크를 부분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수 선물도 어떻게 보면은 유형 회피 심리가 좀 나타나고 있긴 해요. 변동성 지수, 빅스 지수 그렇고, 그리고 여기서 지금 에너지 관점에서는 사실 요거죠. 요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너지가 올라가서 물가가 올라와 그러면 여기 인플레이션이겠죠. 인플레이션. 그리고 통화 정책 뭡니까? 이제 금리 인하가 좀 더 후퇴된다. 여기서 이제 밸류에이션이 다시 한번 평가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금 보시면 막 양자컵이라든지 막연한 성장주 관점은 좀 많이 좀 빠지고 있는데, 근데 오히려 뭐 바이오텍은 좀 방어 차원에서 나와줬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너무나도 이제 막연하게 지금 기대감이 크게 심어졌던 것들은 아무래도 낙폭이 좀 더 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금 비중이 어느 정도 좀 유지하면서 막연하게 빠졌다고 접근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최대한 저가 부분에서 개파락 이후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전환되는 시점에 노리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늘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빠지면 이 정도 나는 무조건 최저점에서 추가 매수를 해야지, 아니면 추가 대응을 해야지, 아니면 이거 사고 싶었는데 이 정도 빠졌네 라는 관점이 있는데, 그게 빠져서 사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좀 전환되는 관점에서 나는 그래도 최저점 아니어도 저점에서 좀 공략을 한다라는 관점으로 보는 게 좀 더 나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현금을 보유하면서 어떻게 시장의 하방 지지선을 확인하는 거, 하방 경지를 확인하는 게 1차적으로 좀 중요할 것 같다라는 부분. 포트폴리오의 방어적 제한인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방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뜨겠죠. 방산이 방산이 막 갑니다. 근데 여기서 붙기보다는 아마 며칠 더 갈 것 같아요. 이 상태가 유지되면은 방산이라든지 에너지, 특히나 뭐 유가 관련된 부분이 전쟁 관련된 부분으로 좀 뜰 거예요. 그래서 뭐 정말 추격을 해도 뭐 어쨌든 변동성을 견디고 한 번 더 뜰 때 판 관점으로 추격을 해도 되지만,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한편으로 그냥 약간 너무 큰 금액보다는 일부는 여기로 트레이딩이라는 테마 매매를 하는 것도 좀 활용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막연하게 있기보다는 그런 부분 좀 조금은 병행해서 투트랙을 하는 게 좀 나을 것 같고,
일단 금리 경로의 재설정을 계속적으로 좀 주시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연준이라든지 중앙은행들의 육각 차원에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좀 튀어 오른다고 하면은 이 부분은 아무래도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더 후퇴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아무래도 지금 AI라든지 투자 관점에서 막연하게 좀 성장이 거의 한 100% 성장 중 관점에서는 좀 더 우려를 나타내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같이 좀 체크를 해 나가보자 라는 부분 좀 말씀드리겠고, 환율과 금리 기대가 바뀌는지 부분도 결국엔 또 확인을 해야 되겠죠. 결국에는 그래서 이제 섹터별로 이길 확률이 높은 쪽만 좀 짧게, 자 그러니까 섹터별로 이길 확률이 높은 쪽만 길게 짧게 치고 빠지기 정도의 전략. 자, 요게 그 수혜 가능성 결국에는 에너지, 뭐 홍구석 이런 거 있겠죠. 그리고 방산 일부 해운, 그다음에 피해 가능은 뭐 항공, 여행, 운송, 화학, 제조, 성장 업종이 대부분의 피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막연하게 좀 장기 투자로 포장하지 말고 이벤트 트레이딩 하면서 순도 익절 그리고 뉴스 플로우를 통해서 이게 또 전환되는 시점을 같이 좀 체크하면서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한번 같이 잡아가는 부분으로 보자고요. 그래서 요거 같이 한번 이제 우리가 뉴스플로우 찾아서 보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이제 방향성 맞추기보다는 일단은 지켜야 될 거는 지키면서 가는 게 맞다. 그리고 현금성 자산을 정말 좀 잘 활용해야 될 시기이다. 이를테면은 뭐 정말 이 테마로 전쟁 테마로 좀 갔어. 근데 성장이 너무나도 비중이 높아. 그러면 그 성장에 대한 비중을 좀 더 조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좀 활용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결국엔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볼까요? 2, 3% 빠진다 그러면 약간 20만 원을 한번 좀 지지받으면서 흘릴 것도 같아요. 좀 그때 보고 20만 원, 20만 원을 이탈하지 않냐에 대한 거를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는 뭐 물론 여기서 지금 100만 원 지켜주면 완전 나이스 할 텐데 그게 안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한 100만 원, 그리고 일단 100만 좀 아래에 와도 요구해서 한번 자리를 잡는지 봐야 될 것 같고, 업종 한번 봐볼까. 업종 코스피가 막판에 동시에 그때 나 빠졌던 거니까 일봉상 봤을 때 좀 뭐 봐봐, 1월에 5천, 2월에 6천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막 요때 막 3월에 막 갑자기 뭐 3천까지 하는데, 근데 지난주에 좀 외국인들이 정말 많이 팔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말 예상하고 판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긴 한데, 어찌됐든 지금 시장에 돈은 많다라는 거가 팩트고 국내 증시 좀 강하다라는 부분인데, 근데 금리라든 인플레이션 앞에서는 좀 장사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코스피가 물론 6천을 지켜주면 좋겠지만 6천 이탈 낼 거라고 봐요. 2, 3% 빠져도 바로 6% 여기서 보면 36, 18, 36, 38. 한 6천 선 될 수 있겠네. 6천 선. 6천선에서 한 5,700까지는 좀 열어둬야 되나 싶은데, 이게 만약에 지수가 이 정도 빠지면은 하이닉스가 100만 원에서 지금 보면은 그 정도 선이 되겠네요. 그래서 내일은 그 정도 선에 좀 자리를 지켜주는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1번도 보면은 자, 그쵸. 계속 뭐 상승은 제한적일 거예요. 다만 이제 하락도 제한적인데 보시면 1.5%이 정도 선이면 그래도 충격보다는 확실하게 좀 그 상대적으로 좀 방어가 되고 있다, 이 정도로 좀 봐야 되나 싶은데, 그래서 뭐 이번 사태에 대해서 호르무즈 실제 봉쇄 징후에 대해서 이게 또 언제까지 좀 이어질지, 그러면 좀 무력적으로 미국이 좀 더 강하게 압박을 하면서 갈지, 차라리 그렇게 빨리 가서 좀 진행이 되는 게 증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단발성으로 해소되면서 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계속 뭐 핵 협상이 좀 잘 생각보다 안 돼서 불안함이 있었는데 이게 또 연휴 때 터지니까, 그렇죠. 뭐 어차피 터진 거는 우리가 뭐 주워 담을 수 없고, 요 상황에서 우리가 좀 어떻게 좀 대응을 해서 나가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어쨌든 시장이 그만큼 자금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여전히, 근데 또 생각보다 우리 시장에 지금 눌리면 매수 심리가 여전히 좀 살아 있어요, 크게. 그렇기 때문에 위기와 기회가
동시에 존재하는 구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혹은 정말 이게 좀 더 빠르게 좀 이게 해결이 된다라고 했으면은 무조건 지난번에 못 샀던 거를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좀 냉정하게 데이터로 우리가 같이 좀 봐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뭐 종목에 대한 차트를 말한 거는 결국에는 좀 내일 흐름을 보고 내일 또 마감 시황에 요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어쨌든 지금 그래도 조금은 제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게 여기서 미국 내에서 보시면은 이게 조금 더 빠지긴 하는데, 그래서 이 정도 선에서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를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걱정 많았을 텐데 좀 뉴스플로라든지 이런 거를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하면서 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어느 정도 좀 하락은 어느 정도 나와 주니까 그 하락세가 어느 정도에서 막히고 좀 제한을 받는지 지지를 받는지 이게 좀 포인트가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 뉴스플로우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분 말씀드리면서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그래도 남은 주말 좀 편히 쉬진, 저도 이번 연휴는 좀 편히 쉬진 못했어요. 계속적으로 뉴스 체크하면서 핸드폰을 계속 왔다 갔다 만지작 했는데, 뭐 이제는 진행을 해야죠. 이제는 뭐 어쨌든 터진 거는 또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좀 대응을 해 나가서 대응의 의무를 좀 살려가냐, 아니면은 좀 장기적으로 갈 것 같으면 그 장기적인 포지션에 맞춰서 좀 변화를 빠르게 줘 나가는 게 좀 지킬 거 내줄 건 내주더라도 지킬 건 지켜가는 게 현명한 또 투자가 되고 또 다음에 대한 기회를 살려 나갈 수 있을 거예요. 네, 오늘 이렇게 좀 여기서 좀 마무리하고 내일 또 이 시간에 그냥 내일 또 마감하고 시장을 보면서 좀 영상 추가적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